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열리다 보니까 제3지대 신당이 힘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진단인 것 같은데요. 동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동의하신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지역에서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예고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결국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제3지대를 선도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개혁신당도 정권 심판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 예. 많은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개혁신당에 있는 주요 멤버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가지고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많은 탄압을 받고 실제로 그런 제 개인적인 고초를 겪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일부 유권자에게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3지대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곳은 조국 전 장관의 서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좀 더 받고 저희는 아직 주목을 덜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권 심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하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정권 심판에 있어서 아픈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던 저희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 안에서 놓고 본다면 여권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왜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몰리지 않느냐. 이 문제가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 중에서 이미 상당수가 이탈했는데 정권 심판의 구호상 가장 선명하다 볼 수 있는 어쨌든 민주당까지 넘어가가지고 지금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갈 곳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선 민주당 지지율을 쪽으로까지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 대선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과거 득했던 지지율보다 더 총선에서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럼 그 표는 어디서 났겠느냐 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 실망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돌아선 표들이 결국 민주당까지 정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소위 세대포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수가 가진 그런 한계성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었고 그 확장성을 상실한 이상 옛날의 보수는 자유한국당 정도의 이념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한계점이겠죠. 그러면 왜 개혁신당으로 안 오고 민주당으로 갔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그게 가장 윤석열 정부를 세게 심판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 대한 그런 대안 경쟁을 하고 있고 실행력 부분을 좀 높이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실행력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거대 정당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심판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개혁신당의 그 주요 멤버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할 거냐 않을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전혀 그런 계획은 없다. 그리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종합을 한다면 결국은 이번 총선판에서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거센 상황 속에서 결국 제3지대라는 것도 당연히 심판 여론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가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170석,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개혁신당에 잘 보시면은 천하람 위원장부터 저까지 해가지고 모두 지금까지 방송이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아프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온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정권 심판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겠습니다.